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더 강해진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6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3조 5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어디에 쓸까요?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방위 산업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방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늘상 안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중심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이슬람의 종주권과 중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는 수니파 이슬람교의 맹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시아파 세력의 구심점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이슬람교 초기부터 있었던 유구한 것입니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계승자가 누구냐는 정통성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1400여 년에 걸친 이념적 갈등인 셈이죠. 1400년 전 시작된 종교 갈등이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 내부의 무력 갈등이나 첨예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거의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동의 지도를 그려볼까요?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은 걸프 해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 역시 시아파가 권력을 잡은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는 예멘 내부의 시아파 반군 세력 후티가 있는데요. 시아파 세력이 수니파 국가들을 애워싼 형국입니다. 사우디를 비롯해 수니파가 다수인 아라비아 반도의 중동 산유국들에게 걸프 해역을 경계로 가까이에 붙어있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은 대단히 위협적 존재일 수밖에 없겠죠. 아라비아 반도의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란 독특한 정치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왕정 체제의 중동 산유국들에게 이란의 정치 질서는 체제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을 통해 왕정을 전복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있고요. 물론 정교일치 사회라 이슬람교가 민주주의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 전문가와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가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소 역할인 셈인데 그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까지 심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위에 성직자인 최고 지도자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공화정을 채택한 이란의 정치 질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최고 지도자라 하더라도 세습제도 아니고 국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국력을 지닌 데다 수니파의 적대적인 시아파의 맹주라는 점, 공화국 혁명 사상의 수출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라비아 반도 중동 산유국들에게 이란은 여러모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비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우디의 2022년 국방비 지출은 575억 달러로 세계에서 6위입니다. 앞선 나라들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등 군사 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8.4%나 됩니다. 이는 북한과 오만에 이어 3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계는 한국과 중동의 방산 협력에서 많은 사업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을 듯한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를 공급하던 미국과 유럽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도 한국 업체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무기 판매를 취소하거나 불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가 반인권 범죄에 관여했다는 점, 불법 왕위 계승권 찬탈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우디아라비아도 더 이상 미국, 유럽의 기존 공급사들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마찰도 계속되며 전통적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 관계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시장에서 제3의 국가들과 방산업체가 뛰어들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력과 관계 측면에서 한국 방산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시장을 공략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좋은 가격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고 기술력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공망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요.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계열사 하나디펜스는 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와 1조 원에 육박하는 방위산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방산개혁 특성상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공무기의 하나인 BO2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앞선 1월에 아랍에미리트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공2 다기능 레이더 계약도 맺었습니다. 지금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중동의 국방 당국 사이 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동의 방산 시장은 국내 방산업계에 어마어마한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과 밀접한 우주 분야 사업계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우주 전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2000년대 중반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주 탐사, 개발 등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습니다. 우주 개발 경험이 없었던 이들에게 도움을 준 곳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위성 부문 자회사 세트레가이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인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셋, 칼리파셋 등의 위성을 개발, 발사, 운용한 실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기존 고객인 아랍에미리트에서 후속 위성 프로그램을 수주하기 위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글로벌 우주 기업으로 뻗어나가려는 세트레가이 그리고 모회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게 중동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고객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로 방산과 우주 분야에서 더 큰 손이 될 중동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잠재력을 펼칠 좋은 무대가 틀림없습니다.